네, 여러분 1차 시험 잘 보셨나요? 저희 회계사 독차반 우리 간단하게 OT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그쵸, 문제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이제 1차는 접어두고 우리 2차 준비를 좀 해봐야 돼요. 뭐 지금 수업 들으시고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 보면 우리 기본 강의부터 심화반도 듣고 그 다음에 객관식 반도 듣고 그리고 이제 동차 강의 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심화반 때랑 1차 때 대부분의 내용들을 자세히 다뤄봤기 때문에 우리 또 1차 때 객관식 때 2차까지 대비해서 2차 문제 대표적인 것들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2차부터는 재무에게는 특별히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차 때 그동안 1차 시험 준비하냐고 까먹었던 것들, 그리고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들었지만 일단 2차로 미루자 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2차는 아무래도 문제 사이즈가 1차보단 크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사실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했으면 우리 공부할 때 제일 부담되는 과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무회계도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재무회계가 부담이 되면 안 돼. 지금부터 우리가 재무회계는 무조건 합격하고 먹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이제 부분 합격 전략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합격해서 동차하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분 합격으로 세 과목 이상은 내가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있으실 텐데 거기에 재무회계가 꼭 들어가야 돼. 우리 2차 때 재무회계 수업 듣는데 특별히 더 배우는 내용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많지 않아요. 거의 그 한 10% 내외계 수업 전체 정리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10% 내외가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OT를 좀 해볼 건데, 자, 보시면 우리 일단 요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 전략을.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작년 2024년 재무회계 2차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작년 재무회계 2차 문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이렇게 나와요? 아우 전 안 되겠는데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재무회계 2차 문제가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해설 강의 달았지만 저도 이거 해설 강의 찍는데 오래 걸렸고 푸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역대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문제 구성을 보시면 뭐 문제가 많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차에서 정말 오랜만에 재고산 조정 문제가 나왔어요. 메인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올바른 기말재고랑 매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았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1번에 반품권이 부여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반품권이 부여된 문제는 이게 반품권이 부여된 문제에 대해서 재고사항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뭐 이런 사항도 있는데 문제에 언급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재매비 약정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반품권이 부여된 문제 재고사항 같은 경우에 반환 재고 회수권을 재고사항에 포함한다. 조건을 줬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관세가 나와 있는데 관세 납부금은 매입 금액에 가산하지만 관세 환급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관세 환급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시점에 매입 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수 요소가 좀 많았고요. 물음 2번을 보시면 야 이게 뭐냐면 우리 확정 판매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확정 판매 계약에 대한 얘기가. 근데 이게 내가 손해 볼 수 있거든. 손해 보는 계약이거든요. 손해 보는 계약이면 위약금도 내야 된대요. 이거 우리 뭐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얘기죠? 우리 보시면 이거 확정 판매 계약에 대해서 손해 보게 되면 확정 매입 계약에 대해서 손해 보게 되면 충당부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어려워요. 물론 이 문제 우리 객관식 때 추가 문제로 풀어봤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수할 여지들이 정말 많은 문제였어요. 1번만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음 2번을 보시면 와 정말 오랜만에 무형자산 상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를 한 개씩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합쳐서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시험장에서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수할 여지가 꽤 있거든요. 웹사이트 원가도 나왔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물음 3번 가시면 채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맞췄어요. 항상 채권은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그래도 간단했어요. 문제 3번. 재분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전환사체 문제도 사체 문제도 같이 나와 있고요. 전환사체 문제도 나와 있어요. 요거까지는 좀 할만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보시면 전환사체인데 오류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회계사 문제에서 오류 수정 어떻게 나오죠? 오류 수정을 단독 단원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개별 단원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했을 때 오류를 수정해봐라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오류 수정 단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각 단원별로 오류 수정을 직접 하나씩 해보는 게 더 중요한 추세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물음 4번 보시면 자본 문제 나와 있는데 와 어때요? 자료만 한 페이지야. 자료만. 솔직히 요즘 회계사 2차 문제 같은 경우엔 자본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뭐 자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 회계 처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 자료가 엄청 길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확실히 1차랑 2차를 타는 게 뭐냐면 1차 때는 자본 문제가 나와봤자 자료도 몇 개 안 되고 기껏해야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지만 2차 때는 자본 변동표를 내가 직접 그려봐야 되고 각 거래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야매로 풀던 거랑 다르게 2차 때는 자본의 회계 처리를 다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자본의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 변동표를 그려서 재무상태표상 각 자본 항목들의 잔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1차에서 2차로 가면 너무 어려워요라고 벽을 느끼는 단원이 예상외로 자본인 경우가 많아요. 1차 때 연습을 좀 해봤지만 그래요. 배당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사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채도 뭐 이게 연속 상환 사채고 그래서 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채 쭉쭉 나와 있고요. 좀 빨리빨리 갈까요? 그 다음에 사채 문제 보시면 사채 문제에서 물음 4번에 공매도가 나왔거든요. 공매도 뭔지 아세요? 공매도? 공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나왔을 때 와 공매도 이거 뭐냐 듣도 보도 못했다 혹은 누구 강사책엔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매도 이거 틀린다고 여러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100점 맞아야 합격해요? 90점 맞아야 합격해요? 60점 넘으면 합격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채를 담아주면 되는데 이 해당 문제에서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데 또 떨어진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닌데 앞에 거에서 실수해서 떨어진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최근에 종업원 급여 문제, 확정급여 채무 문제가 나오면 최근에 몇 년 그랬는데 확실히 문제 좀 어렵게 나옵니다. 요것도 문제 보시면 기중에 퇴직금 지급하고 뭐 기여하고 정산도 하고 또 자산인식 상한 효과에 걸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자본 문제, 이 종업원 급여 문제 예전에는 그냥 쉽게 왁구로 풀었다면 정확한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왁구도 알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1차랑 다르게 2차는 간단하게 왁구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1차 때는 확정급여 체분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지만 2차 때는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고 네, 아우 얘기가 맞죠? 충당부채 문제도 나왔는데 충당부채 이건 뭐 해보면 되죠. 요 정도 맞추셔야죠. 문제 7번 보시면 수익 문제가 나왔는데 와 수익이 2024년도에 회계사 2차도 뭐 사실 세무사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세무사 2차도 신기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우리 객관식 때 여기 문제 풀어봤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객관식 때 풀어봤다고요. 그래도 뭐 수익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연습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강사책 말고 교수님 책들 중에서는 정말 기준서에 있는 사례를 다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2차 책에 수익의 기준서가 나와 있는 사례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다.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긴 하지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쵸? 이런 수익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리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짜 리스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우리 리스 계약 변경에서도 한동안은 축소되는 경우가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기간이 축소되는 경우가 나왔죠. 뭐 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가시면 9번부터는 이제 합병, 구급회계 문제가 나왔죠. 구급회계 문제는 여러분 그 합병에서는 거의 다 나왔어요. 이번에 거의 다. 안 나왔던 부분이 하나 딱 나와 있었는데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연결 문제죠. 연결은 보시면 연결 어려워요 하지만 오히려 2차 때는 연결에서 문제가 자료는 길어 보여도
전형적인 얘기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연결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 나와 있고요. 음, 단계별이라 좀 어려웠지만 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도 나와 있고요. 문제 12번 보시면 선도계약 나와 있습니다. 선도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일단 공부를 하고 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작년 2차 시험 문제를 봤는데 역대 한 10년 사이에 가장 어려웠던 2차 문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뭐 신기한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는 게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세요. 일단 오해를 먼저 보면 어려운 걸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좀 전에도 봤지만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주제는 몇 개 안 돼요. 뭐 전체가 만약에 100%라고 한다면 듣도 보도 못한 주제는 한 10%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10%를 내가 못 풀어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알고 나도 아는 걸 실수해서 떨어진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그래서 2차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당연히 전범위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막 어떤 특정 파트를 내가 제낀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현금 흐름표를 너무 못해. 그럼 우리 12문제, 13문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현금 흐름표 하나 틀리고 나머지 거에서 90% 이상 득점한다.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다고요. 현금 흐름표 못해. 법인세 못해. 오류 수정 못해. 주당이 못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만점이 60점부터 시작하는 친구도 있다고요.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고르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고급 회계를 제끼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고급 회계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결국 얘기하지만 지엽적인 주제를 알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주제에서 정확히 실수 없이 풀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지엽적인 걸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각 단원별로 정확히 대표되는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유형이랑 주제가 많아서 그런 거지.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가끔씩 저도 보면 2차 강의 하다 보면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있다고요. 그럼 제가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생분 출제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그런 게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2차생쯤 되면 자꾸 이상한 거 지엽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2차 공부에 대한 오해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동차 때 무조건 재무회계 합격해야 돼. 내가 재무회계 중간 정도 하는데 세무회계를 너무 못하니까 세무회계 몰빵 치겠대. 그러시면 안 돼요.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 과목들을 동차 때는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을 계속 집중해 주셔야 돼. 어차피 5개 다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동차 때는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차 때도 여전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를 합격할 수 있는 과목들에 힘을 줘 주셔야 돼요. 합격할 수 있는 과목들은 힘을 빼고 불확실한 과목들에 힘을 준대. 그러면 진짜 오유에 뜹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동사생들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동차생들 네, 학습 전략 보면 단원별로 이론이랑 풀이 구조를 정확히 숙지해야 돼요. 이게 또 막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이러면서 대충 눈으로만 보고 아니면 그냥 내용 안 듣고 강의 안 듣고 2차 연수만 풀겠대. 제일 답답한 게 시험에 임박했는데 저는 사실 질문 답변 보면 알거든요. 이 학생이 지금 강의를 들었는지 아니면 혼자 독학했는지 2차 문제집을 보면은 중간부터 혼자 독학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 근데 장현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럼 그 질문 그런 걸 보면 진짜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급해서 그렇거든요. 아니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동차 때도 떨어지고 계속 또 잘못 알고 있는 거로 유예 때도 독학해갖고 계속 잘못 알고 있어서 이제 머나먼 길로 떠나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함 버리고 2차 동차까지는 강의를 한번 차분하게 듣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덜 돌아가는 길일 수 있어요. 조급함 버리시고 실제 시험 난이도의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2차 때 지엽적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대. 모든 문제를 다 분개 끊어보겠대 자기는. 그런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단원별로 어떤 단원은 분개로 풀어야 되는 단원이 있고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단원은 풀이식 왁구 같은 걸로 풀어야 되는 경우 있고 또 어떤 단원은 여기까지만 풀어줘야지 이거 이상 풀 필요가 없는데 집중하는 막 쓸데없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차 재무에게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단원별로 어떤 풀이가 최적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동차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돈 재무에게 동차는 회계원리 리뷰부터 다 시작합니다. 예상외로 2차 때 회계사는 시산표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시산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해볼까요?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은 올해 당기손익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이니까 반영이 안 된 이익잉여금입니까? 5, 4, 3, 2, 1, 땡. 대답하셨나요? 반영이 안 돼 있죠. 시산표의 특징들이 몇 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2차 때 예상외로 자료를 시산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푸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본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수익과 비용은 또 빼고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장부의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 가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자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모르는 분들 많다고요. 그래서 회계원리 리뷰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요거 OT 끝나면 바로 회계원리 리뷰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회계원리 리뷰부터 고급 회계까지 다시 한번 전범위를 다뤄볼 거고요. 재무회계 수업 중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자세합니다. 당연히 이게 제일 자세해요. 저한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회계 기본이 딸리니까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들어야 되냐고. 그런 분들은 1차를 합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자세한 수업이라는 게 1차를 합격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가장 자세한 수업이 될 거예요. 당연히 기본 강의 때 그 사례부터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가장 자세하겠죠. 근데 그런 걸 다시 들으면 시간 낭비니까 1차를 합격할 수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가장 자세한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6시간 플러스 당연히 알파 보강이 있고요. 고급회까지 포함해서. 다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무회계 연습서 이거 한 권만 공부해선 좀 부족함을 느끼거나 봤던 문제에서 좀 갈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정인도는 하이엔드 재무회계 카페 가면 제 카페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제 카페 이제 회전수가 10,000명이 임박했습니다.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보시면 여기 재무회계 연습 있어요. 재무회계 연습. 그럼 재무회계 연습 수업 자료 가면 문제들이 회차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세무사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풀어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유해 1기 이런 거 붙어있는 문제들, 심화만 붙어있는 문제들 제 생각엔 유해 1기 요거만 한번 다운받아서 실제 시간 재고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세무사 유해 반이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 풀어보시고 제가 여기 시간 써놨거든요. 요 문제는 35분에 풀어야 되고 실강 학생들이 몇 점 맞았는지 써놨으니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단원 끝날 때마다 복습하시고 풀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교재는 당연히 2025년 교재 쓰셔야 돼요. 2024년이랑 2025년이랑 교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심화만 들었을 때 2024년 교재 샀는데 2025년 교재를 또 사셔야 되나요? 네, 바뀐 게 많아요. 그래서 2025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키 핸드북으로 내용 정리하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중급회계 원투로 같이 볼게요. 그래도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랑 이것도 제 수업 안 듣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갈아타려고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필기노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필기노트 제 카페 가면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노트 보면 제가 필기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뭐 필기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필기노트 보시고 진행하셔도 돼요. 대충 교재 편집해서 내용 정리하고 포인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제가 필기한 것들을 사례별로 다 적어놨으니까 요 필기노트만 사실 봐도 내용 정리랑 사례는 충분해요. 물론 우리가 2차 강의이기 때문에 요 필기노트에 추가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필기노트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추가하시면 충분히 수업 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1차 합격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동차 개강할 때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마음속에 확신만 있는 거지 아직 뭐 100%는 아니겠지만 1차 합격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저는 1차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리고 2차 4번 봤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다고요.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빨리 붙어야 되니까 동차 때 놀면 안 돼요. 동차 때 무조건 3과목 이상은 합격해야 돼요. 3과목은 합격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무조건 3과목 이상 합격해야 돼.
그리고 그 한 과목 안에 재무회계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내 과목이니까,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니까 재무회계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동차 때 제일 부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막말로 5과목 중에서 제일 부담 없는 과목이 뭐가 돼야 돼? 재무회계가 돼야 돼요. 새롭게 배우는 거 없어. 문제 난이도 확 올라가고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재무회계를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나머지 2과목은 여러분 택일하시고, 2과목 이상은 택일하시고 나와 있고요. 수험생활 중에서 1차 때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동차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동차 때가. 그래서 이제 좀 1차 붙었으니까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 텐데 조금만 더 달립시다. 우리 몇 개월만 더 달립시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지금 손 놔버리면 플러스 1년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년, 플러스 3년, 플러스 4년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 수업이 나는 재무회계 좀 아는 것 같은데 하지 말고 내가 혹시 2차 때 방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드리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 나랑 같이 듣고 수업 때 문제 푸는 시간도 들으니까 수업 들으면서 정리합시다. 수업 들으면서 문제 풉시다. 괜찮을까요? 그럼 수업 다 들으시면 책임지고, 제가 책임질 순 없죠. 하지만 학원인데 이 수업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회계사 2차도 재무에게 당연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원리 1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